안녕하십니까 여러분. OECD 가입 국가 중에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UN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198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세계 유례없는 여성 한 명당 평생 출산하는 비율이 단 한 명도 안 되는 0.84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평생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이미 2018년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현재는 그 추세가 점점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영국의 인구학자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300년 후면 대한민국 자체가 지도상에서 사라진다고 말한 것인데요. 물론 한 명의 학자의 목소리가 무조건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각심을 가지기엔 충분한 수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 세계 꼴찌에 이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타이틀마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와중에 결국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데드크로스, 즉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본격 시작화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었고 심각한 문제점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산율과 비교를 해보니 일본의 출산율은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었구나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해주듯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는 이미 소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30년만 지나면 내가 살았던 동네가 사라질 수도 있다. 혹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개 지역 가운데 42%에 달하는 97개 지역이 이미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한 가지가 가계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가정을 꾸리기가 부담이 되고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 한국 노동시간은 항상 1, 2위를 다투는데 GDP 대비 가계 부채율도 항상 1, 2위를 유지를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나와있듯 한국 사람들은 일은 최고로 많이 하지만 삶의 질은 최고로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의식주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사람들의 눈높이만 높아지고 이상적인 삶만 그려서 그렇다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삶에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회사의 일에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서 최소 20-30%라도 가족들과 함께 혹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원하는 게 큰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당장의 주먹구구식 결혼장려금 출산지원금보다 좀 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면 이런 문제도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혼은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못 하는 것이다.